나는 정민호, 올해로 91살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내과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진료를 보고 있다.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나는 오늘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왔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아내와는 여전히 매일 함께 저녁 산책을 한다. 많은 이들이 내 나이를 듣고는 믿기 어렵다며 놀란다. 그러나 정작 나 스스로를 가장 놀라게 했던 날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내가 병원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이틀 전에는 늘 그렇듯 북악산에 다녀왔다. 조금 무리한 코스였지만 나는 내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진료 시작 전부터 몸이 다소 무겁게 느껴졌지만 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첫 번째 환자를 진찰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말 그대로 한순간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다행히도 병원 아니었기에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근경색, 그것도 꽤 심한 단계였다. 응급실 의사가 물었다. 평소 운동은 하시나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매주 등산합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죠.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게 오히려 원인일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내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건강관리 방법, 환자들에게도 당연하게 추천했던 등산이 오히려 내 심장을 무너뜨렸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의사였다.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빠짐없이 산에 올랐다. 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선택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했다. 그런 내가 병원 바닥에 쓰러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은퇴해야 하나? 남은 인생은 병원과 약 속에서만 보내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짙어졌다. 땀이 흘렀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게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다. 내가 알고 있던 의학 지식은 너무도 단편적이었다. 내 몸에 대해 안다고 자만했지만 정작 중요한 경고는 무시해왔던 것이다. 당시 나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진료를 보았고 주중에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말마다 5시간 넘게 산을 올랐다. 내 몸은 기계가 아니었다. 그렇게 급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을 반복하면 당연히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건강은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의사로서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은 정말로 맞는 것일까?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운동이 보약이다. 산에 오르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반복해왔지만 정작 그 말이 내 심장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정말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때부터 나는 시간을 쪼개어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국내의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읽고 의학 논문도 섭렵했다. 그렇게 내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마을은 일본의 오키나와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으로 100세를 넘긴 노인들이 여전히 직접 요리하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간다는 곳이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 중 누구도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마을 친구들과 함께 걷고 웃었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첼레롤라라는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이곳 역시 100세 노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나는 이 마을의 식습관, 생활 리듬,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은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와인을 한 잔 곁들였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거나 마을 축제에 참여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하루는 온통 작은 움직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점점 내 기존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싼 헬스장 회원권, 전문 트레이너, 식이요법, 혹은 최신 건강 보조식품. 그러나 이 장수 마을들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도,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건강은 일상 속에 있었다. 꾸준하고 소소한 실천이야말로 건강의 비밀이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특별함을 좇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가 현대인의 조급함과 효율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빨리, 많이, 눈에 띄게. 그런 방식으로는 잠깐의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지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탈진하거나 부상을 입기 쉽고 어느 순간 모든 노력이 허사처럼 느껴진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은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을 중심으로 살아보자고. 그 결심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고 베개에 기대어 앉은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처음에는 그저 입맛을 가시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 배변도 자연스러워졌다. 이후에는 가벼운 맨손 체조를 3분 정도 추가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풀고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켰다. 처음엔 뻣뻣했던 관절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이 모든 변화는 병상에서 읽었던 한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건강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누적이다. 나는 그 문장을 내 일상의 좌우명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 환자들, 동료 의사들, 친구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이 든 이웃들까지. 가령 누구의 삶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을까? 놀랍게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일부는 특별한 치료나 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일상 속 움직임이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기, 식사 시간 지키기, 수면 루틴 유지하기, 가족과의 대화 등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대신 매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나도 환자들에게 격려의 말 대신 실천 가능한 지침을 줘야겠다고. 더 이상 운동하세요 라는 말 대신 오늘은 10분만 걸어보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잔 드셔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같은 말을 꺼내야겠다고.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진짜 건강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장수 마을들을 조사하고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는 본격적으로 내 일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아침에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숨가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정신없이 진료를 보고 늦은 저녁에 지쳐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병상에서 회복하던 시절, 나는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물 한 잔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를 불러온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불편하게 만든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도와준다.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속을 안정시켜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먼저 눈을 감은 채 3번 깊게 숨을 쉬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베개에 기대 앉은 뒤 미리 머리맡에 준비해 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이 단순한 행위가 나에게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컸다.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 물을 마신 후에는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얼굴에 비췄다.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어서 나는 가벼운 맨손 체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 3분만 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리며 굳은 근육을 풀어줬다.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많은 동작을 하거나 시간을 길게 잡으려 하지 않았다. 단 3분,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만. 시간이 지나면서 3분은 자연스럽게 5분, 10분으로 늘어났고 나는 그 변화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이 준비되면 마음도 따라온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움직일 때 하루는 훨씬 부드럽게 시작된다. 사실 나는 이 아침 루틴이 단지 몸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간은 마음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 한 잔, 햇빛, 스트레칭, 그리고 조용한 호흡.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었다.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느꼈던 무기력함,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 언젠가 아이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아침 루틴과 함께 조금씩 사라졌다. 나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정민호, 오늘도 잘 살아보자. 처음엔 어색했다. 혼자 중얼거리는 나 자신이 이상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차 내 마음속에 달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나 자신을 응원하는 이 한 문장은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은 비단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아침 루틴을 몇몇 환자들에게도 권해보았다.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다. 의사 선생님, 물 한 잔으로 뭐가 바뀌겠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진료를 보러 온 그분들의 표정은 달랐다.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잠이 좀 더 개운해요. 그렇게 하나둘씩 루틴을 늘려갔고 몇 개월 뒤에는 체력이나 수면의 질, 소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든 할 수 있다. 나이와 무관하다. 체력이 약해도, 돈이 없어도, 운동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단지 꾸준함이 필요할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대단한 결심을 한다. 새벽 운동을 하겠다고, 식단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헬스장에 등록하겠다고. 그러나 그런 결심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자금을 믿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회복한다. 내가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기까지 나를 가장 먼저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이었다. 하루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 한 모금의 물, 조용한 호흡, 햇살 한 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를 차분히 여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된 나의 아침은 어느새 작은 루틴의 집합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이 루틴들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동작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나의 태도이고 선택이다. 수십 년간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건강은 꾸준함에서 온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말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다. 아플 때만 조심하고 나아지면 곧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병상에서의 시간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루를 일정한 방식으로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침 루틴을 마친 후 나는 병원으로 향한다. 진료는 오전 8시에 시작되지만 나는 보통 7시 30분쯤 도착한다. 그 30분 동안 나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로서의 태도는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에너지와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러므로 나는 진료 전 나 자신을 다잡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진료 중간중간 나는 자리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환자가 교체되는 1에서 2분 사이 목을 돌리고 어깨를 푼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 장면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같이 따라 하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그런 자투리 시간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짧은 순간조차도 나에게는 중요한 틈새 루틴이다. 점심시간에도 나는 규칙을 지킨다. 식사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 조용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한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며 의식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밥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다. 오롯이 음식과 나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식사하는 방식만 바꿔도 소화는 물론이고 혈당의 변동까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산책을 한다. 비가 오면 복도에서 걷고 눈이 와도 우산을 쓰고 병원 근처를 돈다. 이 산책은 단지 다리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이 시간은 내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진료 중 생긴 고민, 혹은 내가 놓친 환자의 표정 하나까지 곱씹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저녁 준비를 하거나 손주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 조용함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 시간에는 가볍게 책을 읽거나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오늘 박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됐다거나 손주의 편지가 도착했다 같은 사소한 것들이다. 그렇게 하루를 되짚으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내 저녁 루틴의 핵심이다. 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루틴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 지루함 속에 진짜 평온이 있고 그 반복 속에 삶의 에너지가 있다. 매일이 다르게 느껴지고 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던 안정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루틴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어준다. 물론 이런 삶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 나 역시 처음부터 모든 루틴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았다. 첫 주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둘째 주는 아침 스트레칭, 셋째 주는 식사 습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마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습관도 천천히 뿌리를 내려야 오래 간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중에도 루틴의 효과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 한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녁 9시 전자기기 끄기와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한 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식사 시간마다 물 한 잔과 20번 씹기를 실천하면서 소화불량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이렇듯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나는 이제 건강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운동법이나 식단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녁에는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건강의 방향이다. 내 삶은 더 이상 병원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루틴이 중심이다. 그리고 그 루틴은 나를 살아있게 한다. 나이 90이 넘은 지금도 아침이면 병원에 나갈 수 있는 힘,
손주들과 웃으며 놀 수 있는 여유, 환자들과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건강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다. 매일을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결국 인생을 바꾼다. 나는 그 사실을 67세의 병원 바닥에 쓰러진 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을 떠올린다. 등산, 헬스, 수영, 요가, 무엇이든 좋다고 한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고 나 자신도 매주 산에 올랐다. 운동은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상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나는 쓰러졌던 날 이후 이 상식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병상에서 회복하던 시기 나는 나의 일상을 곱씹어 보았다. 나는 주중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진료실에 앉아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식사는 대충 때웠고 대부분의 시간은 책상 앞에서 보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갑자기 몇 시간씩 산에 올랐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까지 올라갔고 그것이 성취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에게는 과부하였고 결국 내 심장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나는 자문했다. 가론 건강이란 이렇게 주말마다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일까? 아니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나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다. 우선 나는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 방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비교는 10분 빠른 걷기와 2시간 등산이었다. 예상대로 등산은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피로감도 오래 지속되었다. 반면 빠르게 걷기는 심장에 부담이 적고 운동 후 회복도 빨랐다.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고 활력이 도는 느낌이 강했다. 다음은 계단 오르기 3분과 러닝머신 뛰기 30분을 비교했다. 놀랍게도 계단 오르기의 효과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짧지만 강도 있는 움직임이 오히려 혈당 조절과 심폐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의 저강도 반복이 오히려 부상 위험 없이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실험은 운동 시간 분배였다. 하루에 한 번 1시간을 운동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사람을 비교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짧게 여러 번 움직인 그룹이 혈압 안정,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면에서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 몸은 긴 시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매우 취약하다.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23시간을 앉아서 지낸다면 운동 효과는 빠르게 사라진다. 반면 하루 종일 자주 일어나고 움직이고 걷고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은 몸 전체가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후 나는 병원에서도 내 루틴을 더 정교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환자 교체 시간에 1분 제자리 걷기, 창밖 보기 스트레칭, 점심 후 산책, 계단 오르기 등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였다. 운동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보지 않고 일상 속 흐름으로 녹여낸 것이다. 그렇게 하자 몸이 훨씬 가볍고 유연해졌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었다. 내가 진료 중 만난 환자들 중에도 이 원칙을 실천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집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3분이 고작이었지만 지금은 20분 이상 산책을 하신다. 또 다른 분은 요리를 하면서 틈틈이 어깨를 돌리고 노래를 들으며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운동이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몇 개월 뒤에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반복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내 몸이 받아들이는가이다.
사람마다 체력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등산이나 수영을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몸을 풀 수는 있다. 건강을 위한 움직임은 특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것이 오래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움직임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친구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손주와 공놀이를 하는 시간은 운동을 넘어 행복이 된다. 그 행복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자극제이다. 내가 67세에 쓰러졌던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운동을 했지만 내 몸을 이해하지 못했다. 운동의 양과 질, 내 생활 패턴과 체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좋다고 하니까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를 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91세의 지금까지 현역으로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평범한 움직임이 나를 지켜주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한번 쭉 뻗어보라. 그것이 바로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다. 몸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퇴원 후 몇 주간 나는 매일 새벽에 잠에서 깼다. 땀이 흥건히 젖은 채 숨이 차고 가슴이 졸였다. 의사로서 알고 있었다. 심근경색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는 것을. 신체적인 회복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지만 문제는 마음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해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예전 같으면 단지 피곤하다고 넘겼을 몸의 신호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작은 두근거림에도 심장이 또다시 멈추는 건 아닐까 불안했고 자식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기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옆 병실의 한 할아버지였다. 원세는 나보다도 많아 보였다. 무려 96살이라고 하셨다. 놀랍게도 그는 병상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놀림은 나보다 더 섬세했고 표정은 마치 젊은이처럼 밝았다. 나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뜨개질이라니 대단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큰 걸 바라지 말고.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그동안 너무 큰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단숨에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라고 다시 등산도 하고 한자도 보고 무엇이든 예전처럼 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조금씩이었다. 하루에 한 걸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그분의 한마디에서 배웠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작은 노트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중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적어야 했다. 오늘도 살아 있었다. 아내가 손을 잡아주었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진료 중 웃어준 간호사,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 우연히 들은 옛 노래. 그렇게 작은 감정들이 모여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과정을 감사의 습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혈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감사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감정이다. 이후 나는 감사의 습관을 아침으로도 확장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서 고맙다. 처음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로 이어졌다. 병상에서의 나약함은 조금씩 사라졌고 대신 마음속에 묘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 쓰러진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은 의사도 약도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매일 아침에 한마디, 밤에 감사일기, 조용한 스트레칭 한 번, 이 자꾸 반복되는 행위들이 내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환자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찬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고맙다고 해보세요. 며칠 뒤 다시 오신 그분은 수첩한 귀퉁이를 보여주셨다. 오늘도 버텼다. 이 한 줄만 써도 좀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감사의 습관을 시작했고 며칠 뒤 얼굴빛이 달라졌다. 나는 믿는다. 마음의 치유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약과 치료법을 보아왔지만 때로는 한 줄의 감사일기가 어떤 약보다도 큰 효과를 낸다. 감정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곧 우리의 면역력, 심장 박동,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 좋은 감정을 습관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감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감정이다. 나는 지금도 밤이 되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노트를 펼친다. 오늘 하루 무엇이 고마웠는지,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어떤 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를 떠올린다. 때로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그냥 노트를 닫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라고 중얼거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의 습관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꾸준함만 있으면 된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따뜻한 시선을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기에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한 줄의 감사를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 혼자만의 변화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나는 진료실에서 환자들과의 대화를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병명과 약 이름, 수치와 처방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밥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잠들기 전 마음은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어했다. 몇몇 환자들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며 웃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겪은 회복은 단지 병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몇몇 환자들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병수 어르신이다. 그가 내 진료실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온 건 81세,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직후였다. 이미 여러 병원을 거쳐왔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다. 그는 말없이 앉아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손주가 대학 가는 것만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무언가 특별한 치료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의아해했다. 말기 암 환자에게 5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 5분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함께 아주 작은 루틴을 정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때마다 20번 이상 꾹꾹 씹기. 점심 후 5분간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하기.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 떠올리기. 처음에는 겨우겨우 따라 하던 그가 한 달 후에는 이제는 안 하면 허전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컨디션은 서서히 나아졌다.
식욕이 돌아오고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6달 뒤에는 종양의 크기에도 변화를 보였다. 1년 후 그는 손주의 대학 입학식에 함께했다. 이제 그는 84세가 되었고 주 2회 손주와 함께 미술관을 다닌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 오후 보니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본 할머니의 이야기다. 78세였던 그녀는 10년 가까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수면제를 복용했고 낮에도 늘 피곤해 지쳐 있었다. 처음 진료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그냥 숨만 쉬며 사는 겁니다.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거창한 치료를 제안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의 시작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권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했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기 시작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잎을 닦아주며 자신보다 먼저 누군가를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갔다. 불면증은 서서히 나아졌고 수면제도 끊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앞집 할머니랑 공원 산책도 해요. 오랜만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세 번째는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다. 83세의 나이에 중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식단 제한은 엄격했고 삶의 질은 매우 낮았다. 그는 음식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고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식사를 대하는 방식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식사 전에 천천히 숨을 3번 쉬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식사 중엔 한 입을 작게 떠서 2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했다. 물은 식사 중간중간 조금씩 마셨고 반드시 앉아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먹도록 했다. 2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손주들이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전히 조절은 필요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특별한 운동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없었다. 단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습관이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다시 살게 했다. 나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진짜 회복은 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온다는 것을. 환자들은 흔히 나에게 묻는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이에 환자들처럼 작고 꾸준한 실천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약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단지 오늘 하루 물 한 잔 마시기, 천천히 씻기, 고마웠던 일 한 가지 떠올리기. 그 정도면 충분하다. 변화는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작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나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어떤 이는 빠르게 회복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체력, 병의 단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요소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마음가짐이었다. 빠르게 회복하는 환자들의 공통점은 병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 나는 분명 좋아질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잘 걸었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환자일수록 실제로 회복 속도도 빨랐다. 반면 회복이 더딘 환자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다 아픈 거죠. 뭘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몸은 그들의 말처럼 반응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련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확실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음가짐, 특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하는 코르티솔 수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뇌 기능도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언어는 유전자 수준의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감사나 희망, 애정 같은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면역 관련 유전자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마음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다.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67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직후 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하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여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전자에 가까웠다. 자신감도 희망도 없었고 가련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뿐이었다. 하지만 병상에서 만난 96세의 뜨개질 할아버지와의 대화, 작은 루틴의 반복, 감사의 습관은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나는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엔 그 말이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의욕이 생기고 움직이고 싶어졌고 통증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바뀌자 몸이 따라왔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믿게 되었다. 마음이 먼저 변하면 몸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진리를. 진료실에서도 나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악을 처방하기 전, 생활지침을 주기 전, 먼저 환자의 생각을 들여다보았다.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생각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도록 도왔다. 어떤 환자에게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한마디씩 말해보라고 권했다. 괜찮아. 오늘도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처음엔 민망해하던 분들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스스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다. 그 말은 그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되었다. 다른 환자에게는 희망 일기를 권했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잘한 점이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문장을 적어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약속한 스트레칭을 했다. 오랜만에 창밖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며 환자들은 자신의 회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환자 중 한 분은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79세였고 심장질환으로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늘 나는 안 될 거예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다. 앞으로 일주일만 부정적인 말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입 밖으로는 긍정적인 말만 해보세요.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다. 솔직히 처음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고 나면 진짜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 뒤로 그는 하루에 한 문장씩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했다. 몇 달 후 그는 더 이상 안 될 거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고 식욕도 돌아왔으며 표정도 환해졌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치료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스스로에게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다. 이제 나는 나이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이 지금의 건강을,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한다. 내 나이 91.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한다. 정민호,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잘해보자.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전하고 싶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치유의 방법이다. 긍정적인 마음이 몸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실을 체험한 나는 그 다음 질문 앞에 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도전을 멈춰야 할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몫일까?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병원 진료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진료 기록을 컴퓨터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나는 대부분의 문서를 손으로 적던 세대였다. 키보드도 익숙하지 않았고 화면을 보면 눈도 쉽게 피로해졌다. 간호사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매번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직접 배우자. 85세의 나이에 나는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판 입력도 서툴렀고 터치스크린은 자꾸 엉뚱한 데를 눌렀다. 하지만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내어 반복했다. 처음에는 문자 보내기, 다음은 사진 찍기,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까지. 낯설고 어렵고 느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손주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88세의 나는 첫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 병원에서 촬영한 짧은 건강 팁 영상이었다. 조명도 없고 편집도 없고 어색한 말투였지만 진심만은 담겨 있었다. 처음 올린 영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다. 어떤 분은 댓글에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연세인데 이렇게 활기찬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어떤 분은 영상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했다. 그 반응은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었다. 도전은 사람을 젊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사실. 그 후 나는 90세가 되던 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시니어 건강 루틴 강의를 열었다. 화상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고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강의 첫날 화면에 나타난 나를 보며 수강생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습관, 모든 루틴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도전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세상이 바뀔수록 우리는 점점 소외된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배워나가는 사람은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일부이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내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 어떤 할머니는 손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스마트폰 자판을 배웠다. 처음엔 하루에 한 글자씩 썼지만 지금은 손녀와 매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게임을 하기 위해 태블릿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온라인 그림 수업까지 듣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얼마나 빠르게 배우느냐가 아니라 그걸 배워보려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활력을 결정짓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쉽게 빠진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가장 위험한 말은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도전을 멈추게 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고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확장한다. 때로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내 환자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도전은 나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도전했고, 그 도전은 내 삶을 정게 유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젊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할 수 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다. 오늘 스마트폰을 켜고 처음 보는 기능 하나를 눌러보는 것, 동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꺼내는 것, 손주에게 요즘 유행하는 말을 물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새로운 영상의 대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 고민하면서 여전히 설렌다. 그 설렘이 있는 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배워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 91살이다. 누군가는 이 나이를 두고 살 만큼 살았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내가 겪은 변화는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고 매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다. 나는 67세에 쓰러졌다. 그날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병원 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던 순간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그러나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다. 병상에서 처음 맞이한 새벽,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작게 숨을 쉬었고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 후 나는 하나씩 바꿔나갔다. 아침 루틴을 만들고 식사 습관을 정리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잠들기 전 감사의 말을 되뇌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아지자는 생각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실천들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다. 어떤 이들은 병명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들은 그 순간을 계기로 삶을 다시 설계했다. 나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시작하려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었다. 건강을 되찾은 루틴들, 감사와 마음의 변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이제 건강에 대해 말할 때 3가지 핵심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값비싼 건강식품, 고강도 운동, 특별한 프로그램.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작고 단순하며 반복 가능한 것이다. 매일 아침 마시는 물 한 잔, 식사 중 천천히 씹는 습관,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쌓여 진짜 건강을 만든다. 둘째, 시작은 아주 작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결심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운다. 하루 1시간 운동, 한 달 식단 조절, 일주일 단식.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는 계획이 아니라 습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습관은 작을수록, 쉬울수록, 반복할 수 있을수록 오래간다. 내가 시작한 것도 그랬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분 스트레칭, 10번 씻기. 이 3가지가 내 삶을 바꿨다. 셋째,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이틀 잘하고 그만두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가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서 내 몸은 안정감을 느끼고 내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구조. 그것이 루틴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몸이 어떤 상태이든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다. 당신이 오늘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한자를 만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손주들과 놀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이렇게 모를지도 모른다.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지요. 변화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배우려는 의지는 젊음의 본질이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이긴 이야기를 따라와 준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고 싶은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것인가? 혹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볼 것인가? 어떤 것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난 24년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배웠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매일의 실천, 매일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글이 당신의 삶의 작은 바람이 되기를 바란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물 한 잔으로도, 한 걸음으로도, 한 줄의 감사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다.